안녕하세요. 메이크업 아티스트 세실입니다. 오늘 옷특 리뷰 영상 또 들고 왔는데요. 제가 오늘은 쿠션을 한번 발라봤는데 되게 만족스러운데 지금 조명 때문에 번들번들거려 보일 수 있는데 실제로는 피부가 육안으로는 좋아 보이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쓴 게 뭐냐면 네이밍의 제로 그래비티 커버업 쿠션 21P를 썼어요. 색상도 화사하고 다크닝도 없고 괜찮더라고요. 근데 제가 네이밍 쿠션들이 내장 퍼프가 좀 별로라는 얘기를 어디서 주워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궁금해서 내장 퍼프가 아니라 쿼치 퍼프를 오늘 발라봤는데 아주 좋더라고요. 쿼치 퍼프를 별도로 따로 사는 것도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만약 가능하다면. 제가 오늘 파우더 처리를 안 했거든요. 이게 좀 매트한 것 같아가지고 애매하게 저 같은 수부지가 파우더를 하면은 오히려 시간 지나면서 유분 나오면서 더럽게 무너질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오늘은 아예 나중에 그냥 수정해서 더 바르자 이런 느낌으로 발라놓고 그냥 그대로 냅뒀는데 그냥 시간 지날수록 피부도 나쁘지 않아 보이고 오히려 저한테는 요철 커버가 저는 네이밍 레이어드 핏 쿠션을 피부 어느 정도 되게 자연스럽게 수부지가 하기에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건성이 가볍게 하기에도 좋고 근데 이거가 좀 더 고커버의 결 커버 효과가 있어가지고 겨울철에 저 같은 수부지가 좀 그렇게까지 많이 건조하진 않게 세미매트 표현하기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로 그래비티 커버 쿠션은 비디비치 쿠션이랑 비교하면 비디비치가 더 촉촉해요. 비디비치가 더 촉촉하고 그것보다 더 촉촉한 게 정샘물이고 정샘물은 윤광이고 비디비치는 세미매트인데 약간 결광 비치는 느낌이고 이것도 세미매트인데 약간 결광 비치는 그런 느낌인데 얘가 약간 더 매트해서 좀 파우더가 같이 섞여 있는 그런 느낌? 그래서 여름철에 제가 에스쁘아 비벨벳이랑 이거랑 그렇게 좋지 않게 평가를 했었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수부지인데 이제 한여름에 습하고 이거 바르니까 너무 무너짐이 조금 지저분하게 무너지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저 같은 스킨케어 좀 챙겨주는 수부지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에 매트하게 표현하고 싶을 때 더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 네이밍 쿠션은 진짜 퍼프를 바꿔서 써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퍼프를 리뉴얼 했다고 하지만 터치랑 합이 더 좋았다는 거. 아 맞다. 네이밍 쿠션이 여러분 이번에 굉장히 예쁘게 나왔어요. 이렇게 약간 쇠맛 감성으로 이렇게 참 달 수 있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비주얼 괜찮은데 일단은 매트해요. 매트하다는 거를 겨울철에 매트하다는 걸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되게 가볍게 매트하면서 커버력 있으면서 결 어느 정도 잡아줘가지고 엄청나게 완벽하진 않지만 꽤나 커버된 상태가 좀 가벼운 느낌으로 유지가 잘 된다. 이래서 지성에서 수부지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고 눈 밑 잔주름 부각이 조금 있긴 해요. 그래서 눈가에 아이 컨실러 처리 좀 같이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네이밍 레이어드 핏 쿠션은 건조하지 않게 가볍게 하고 싶은 10대, 20대, 30대 초반 이런 분들에게 추천드리거든요. 근데 제가 써보니까 저한테는 약간 내장 퍼프로 하기에는 결 커버가 조금 아쉬웠어요. 좀 얇게 나와서 스파츌러를 떠서 스펀지를 두들기면은 더 커버력이 올라가가지고 스파츌러로 하는 것도 합이 되게 좋았고 지인분이 알려줬는데 요즘에 다이소에서 더툴랩 저렴이 퍼프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거 딱 요 안에 들어가는 걸 판대요. 그래서 그걸로 네이밍 레이어드 핏을 하면은 내장 쿠션 퍼프를 쓰는 것보다 합이 훨씬 더 좋게 촉촉하게 잘 밀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레이어드 핏 쿠션은 한번 조금 다른 방식으로 써봐도 좋을 것 같아요. 메탈 스파츌러로 바르거나 아니면 다이소나 더툴랩 이런 퍼프로 따로 발라보면 더 피부 표현이 예쁘게 될 수도 있다. 그냥 이 퍼프로 해도 괜찮지만 더 예쁘게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피부 안 두껍게 하고 싶은 특별히 엄청나게 커버할 게 없는 수부지 분들한테나 아니면 건성분들한테 레이어드 핏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게 좀 얇으니까 노화 피부 같은 경우에는 잔주름이라든지 결이 완전히 커버되진 않아가지고 저처럼 이제 40대 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정샘물 쿠션이 더 결 커버가 더 잘 될 수도 있기는 해요. 괜찮아가지고 언젠가 한번 네이밍도
추천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해봤고, 근데 저는 오늘 에스쁘아 파데도 좀 발라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클렌징 워터로 빠르게 지우고 에스쁘아 파데를 발라보겠습니다. 요즘에 조금 지우면서 제가 얼굴을 솜으로 쓸어내는 그런 걸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얼굴이 건조해지거나 접촉성 이런 게 올 수 있을 것 같아서 모처럼 좀 럭셔리한 솜인 시르코토 후키토리 솜을 쓸 건데, 제가 살면서 써본 중에서 가장 부드러운 화장솜입니다. 그래서 화장솜으로 스킨을 바른다든지 뭔가 클렌징 워터를 썼을 때 그 쓰는 거 자체가 자극이 되는 것 같다 하는 민감성 분들한테는 가장 순하고 부드러운 방식으로 쓸 수 있는 솜이라서 완전 추천드려요. 지난번에 바이오더마 클렌징 워터 썼으니까 오늘은 유리아주 거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시딩 세트에 들어있어가지고 그냥 시험 삼아 한번 써보고 싶었어요. 옛날에 저 유리아주도 잘 썼었어요. 유리아주도 잘 지워졌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끼지 말고 듬뿍듬뿍 묻혀서 닦아내면은 잘 지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냥 취향에 따라서 뭐 클렌징 워터, 바이오더마, 유리아주, 마녀공장 다 순하고 잘 지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택해서 지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좀 제가 오랜만에 두 개를 비교를 해보니까 바이오더마가 클렌징 효과가 좀 더 높네요. 그 바이오더마 같은 게 솜에 완전 싹 녹는 게 즉각적으로 엄청 드라마틱하게 보였는데, 이거는 제가 약간 살짝 힘으로 쓸면서 조금 밀어야 되거든요. 전혀 자극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평상시에 비비크림이나 선크림 정도 가볍게 바르는 분들은 유리아주가 잘 맞을 수 있을 것 같고, 저처럼 고커버 쿠션이나 파데 같은 것도 좀 즐겨서 바르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더마가 좀 즉각적으로 녹으면서 지워진 느낌, 의외로 세정력이 좀 좋네요. 그래서 그렇게 선택을 해서 써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유이크 크림 미스트로 촉촉하게 푹 적셔줄게요. 피부에 순하고 촉촉하게, 이게 속건조를 바로 좀 잘 채워줘서. 저는 사실 라네즈 크림 미스트를 진짜 개인적으로 안 좋아하거든요. 수부지인데 특유의 잔여감 같은 게 있어요. 크림 미스트 라이트는 안 써봐서 모르겠는데 저는 그 크리미한 잔여감 같은 게 너무 답답해가지고 안 좋아하는데, 유이크 크림 미스트는 흡수력이 되게 좋아요. 되게 잘게 쪼개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정말 즉각적으로 촉촉하게 정말 잘 도와줘가지고 건성분들 뭘 해도 속 당김 있는 분들한테 완전 강추드립니다. 너무 건조해서 립밤 발라줄 건데 토리든의 립밤 발라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오늘 특가가 아니라 내일 특가인가?로 뜬 것 같기도 해요. 제가 확인해보고 글씨를 써놓을게요. 근데 이거 자체가 가격대가 괜찮은 편인데 편하게 휘뚜루마뚜루 바르기에도 좋고, 개인적으로는 브링그린보다 토리든 거가 보습력이 좀 더 깊은 편이라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세라마이드 립 세럼은 바를 수 있어요. 세라마이드 함량이 완전 고함량인 크림은 못 바르지만 입술에 바르면은 촉촉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좀 손이 많이 가는 투명 립 세럼입니다. 촉촉한 크림 발라줄 건데요. 거의 프랑스 드럭스토어 수준으로 정말 고보습감 느낌을 주는 게 코스알엑스 더 세라마이드 스킨 베리어 모이스처라이저인데, 제가 세라마이드 함량이 높으면 뭐가 좀 나기 쉬운 얼굴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름에 세라마이드가 들어가 있어서 저도 좀 경계했는데 희한하게 이 친구는 알러지나 트러블이나 뭐 비립종 이런 게 안 나더라고요. 엄청 촉촉하게 쓸 수 있어가지고 만약에 이제 라로슈포제나 뭐 바이오더마나 이런 데 있는 고보습 같은 건데 국내 브랜드 걸로 쓰고 싶다 한다면 화잘먹 크림으로 유수분 밸런스 잘 맞춰줘가지고 저도 이거 정말 많이 썼거든요. 반 이상 썼는데 더 세라마이드 스킨 모이스처라이저? 스킨 베리어 모이스처라이저 이거 진짜 이번에 잘 만들었어요. 겨울철에 하고 추운 봄철에 쓰기 좋아서 완전 추천드리고요. 제가 첫째 날 영상으로 추천드렸던 것 같은데 바이오더마의 시카비오 크림 플러스 이거가 이렇게 묶음으로 있는 걸 거예요. 저도 지난 세일 때 쟁여두고 이거를 조금씩 계속 썼거든요. 이제 쟁여둔 게 있어서 저는 되게 마음이 편안한데, 이게 저처럼 좀 장벽이 쉽게 무너지면서 민감한 사람들한테 좀 약간 재생시켜주는 것 같은 그런 모이스처라이저 느낌으로
여드름이 안 나 가지고 좋아해요. 되게 밤처럼 꾸덕한 그런 느낌이고요. 근데 여기에 시카비오 포마드는 좋은데 제가 뭐가 조금 나 가지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1로 얘랑 섞어서 쓰면은 수면팩 역할을 또 해줄 수 있어 가지고 좀 여드름이 걱정이 되는데 장벽은 좀 복구시키고 싶다 하면은 이게 되게 성분이 순하고 좋은 것 같아요. 피부를 감싸주면서 좀 보호해 주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어 가지고 굉장히 사계절 내내 잘 쓰고 있습니다. 지성한테는 이것도 약간 잔여 유분감 같은 느낌이 조금 있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수부지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쓰면은 피부 보호에 되게 도움이 돼 가지고 밤에 발라도 괜찮아요. 원래 아침 저녁으로 바르는 거거든요. 타사에서 또 낼 수 없는 그런 좀 독보적인 장르인 것 같아요. 이 시카비오 크림 플러스랑 시카비오 포마드가 라로시포제의 시카플라스트 라인이 있다면 여기에는 시카비오 라인이 되게 좋아 가지고 각각 추천을 드려요. 자, 스킨케어까지는 다 됐고요. 사실 오늘 오특 라인업들을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게 그렇게 많진 않았어요. 미장센 컬링 에센스는 향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볍게 대용량으로 하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괜찮은 것 같고 헤어 향기도 좋고 라운드랩 자작나무 수분 선크림도 원래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라운드랩 자작나무 토너가 진짜 잘 안 맞았거든요. 되게 순하다고 하는데 저한테는 좀 뭔가가 안 맞아가지고 자극적이라서 아예 써볼 생각도 못했어요. 선크림도. 그래가지고 이것도 못 써봤고 근데 좋아하는 사람들은 되게 워터리하고 순하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빌리프 모이스처라이징 맘 아쿠아밤 이것도 한때 제가 수분크림으로 정말 자주 썼는데 제가 전에 말했던 것처럼 5, 6년 전에 30대 초반에 알러지가 대거 일어나면서 스킨케어를 싹 갈았어야 됐던 때가 있거든요. 그중에서 비운의 크림 중에 하나가 또 유리아즈 제모스와 더불어서 빌리프 아쿠아밤 크림이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는 좀 무서워서 못 쓰고 있는데 어저께 제모스 크림 썼을 때 문제 없는 거 보니까 빌리프 아쿠아밤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4.9로 평점이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평점 누적이 많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수분크림 많이 속건조나 건조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괜찮으실 것 같아요. 1소 블랙헤드 제거기 저 맨날 이거 장바구니에 담았다 뺐다 하다가 끝내 못 썼는데 이것도 블랙헤드 녹인 다음에 이렇게 제거하는 그런 용도로 괜찮을 것 같고 닥터즈 수딩크림도 여드름성한테 좋기로 유명한데 제가 닥터즈 수딩크림도 멀쩡하게 몇 통째 쓰다가 갑자기 안 맞게 되는 비운의 일을 또 맞아서 되게 못 써서 걸러내야 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 오특 리뷰하기에 엄청나게 쓸모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요. 너무 민감한 알러지성이라서 그래서 닥터즈는 이제 못 쓰고 있고요. 피부가 얘는 이제 완전 걸러내요. 그리고 바닐라꽃 클렌징 밤 좋아요. 잘 지워지는 편이고 그래서 좀 고커버 하시는 분들한테 괜찮은데 저는 클렌징 밤은 메이크 프렘으로 정착했거든요. 짜는 스타일이라서. 그래서 메이크 프렘을 개인적으로는 좀 더 추천드리고 싶긴 합니다. 색조 중에서 홀리카 홀리카 마이 페이브 팔레트가 있네요. 요거 괜찮고 릴리 바이 레드 러브빔 치크 괜찮죠. 일단 제가 다 챙긴 건지 모르겠는데 대충 보이는 대로 가지고 왔는데 무슨 톤인지 모를 때 가장 만만하게 쓸 수 있는 샵에서 해준 듯한 메이크업 색조감이 레터 프롬 스프링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정민 부원장님이 메이크업 해주셨을 때도 이거 사용해 주셨고 붐손 따라하기에서도 써봤고 원래도 붐소프트 베스트 팔레트이기도 하고 워낙에 미지근하면서 은은한 색이다 보니까 미직은 웜하긴 하지만 솔직히 쿨톤 분들이 은은한 여리한 베이스 느낌으로 사용하기에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여리하게 밑에 깔아놓기에 좋아가지고 되게 청순하면서 은근 잡아줄 건 잡아줘가지고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안 갖고 있는데 쿨톤 팔레트 중에서 올모스트 그레이프인가? 그거는 여름 뮤트나 겨울 쿨톤 분들이 약간 포도빛깔 도는 음영 섀도우 팔레트로 예쁘게 쓸 수 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그거 좀 더 쿨한 거 찾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그리고 좀 화려한 메이크업 좋아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뿔그리 화려한 메이크업 색조로 픽 더 로즈 추천드리고요. 한때 이거를 작년인가 진짜 잘 썼었는데 지금 써도 예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약간 홀리데이 메이크업처럼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너무 보라로 쏠린 것보다는 조금 로지하면서 레디시한 게 더 편안한 그런 쿨톤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웜쿨 상관없이 뿔그리 메이크업 좋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픽 더 로즈 약간 말린 장미 느낌으로 좀 뿔그리하게 쓰기에 좋아서 추천드리고요. 포리노트는 좀 봄 라이트나 봄 소프트 분들이나 뭐 가을 라이트 뭐 요런 분들이 미지근 웜하게 아주 가볍게 사용하기에 좋아 가지고 개인적으로 또 되게 좋아하는 팔레트고, 그리고 좀 더 핑키핑키한 느낌 좋아하는 여름 쿨톤 분들은 핑크 올러지도 추천드리는데, 약간 뿔그리하게 나올 수도 있어서 채도에 예민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데이지크의 그런 쿨톤 팔레트 같은 걸로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채도 빠진 것 같은 그런 음영 팔레트 찾는다면 지난 시즌에 나왔던 클래식 포토리 같은 경우도 뉴트럴하면서 조금 저는 약간은 그레이시해 가지고 일단은 가을 뮤트 저채도 분들한테 제일 편할 것 같은데, 은근 쿨톤 분들이 미지근 메이크업 할 때 사용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 가지고 너무 진하지는 않게 좀 미지근 웜 음영 메이크업 하고 싶어 하는 쿨톤 분들이 사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좀 희끄무레하게 하면서 좀 잘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클래식 포터리가 그렇게까지 잘 받는 사람은 아닌데, 좀 은근 여름 쿨톤 분들이 가을 무드 내고 싶을 때 요거를 좀 활용을 하시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좀 샵에서는 요긴하게 쓰이는 제품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잘 모르겠으면 저는 레터 프롬 스프링하고 더 쿨로 가고 싶으면은 올모스트 그레이프인가? 그거를 제일 추천드리고 싶기는 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올영 가가지고 야금야금 구매해 온 게 있는데 바로 데이지크의 로즈 밀크티 팔레트거든요. 제가 이걸 미니 팔레트로 가지고 있었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름 쿨톤이나 겨울 쿨톤에 여리한 핑크 베이스 섀도우로 되게 잘 쓰거든요. 그래서 꼭 홀리카가 아니어도 된다, 많이 예쁜 핑크 음영 없을까요? 라고 한다면 저는 이게 약간 미지근 웜한 핑크예요. 그러니까 약간 미지근한 핑크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건데, 봄 소프트, 여름 소프트, 뭐 겨울 소프트 분들이 아주 여리여리하게 청순하게 베이스로 쓰기에 좋은 것 같아 가지고 저는 요거를 올해 되게 미니 팔레트 있는 걸로 너무 잘 써서 혹시라도 약간 단종될까 봐 무서워 가지고 이번에 세일 그래도 어느 정도 하긴 하길래 이렇게 집어왔는데, 사은품으로 섀도우 스틱 슈가 로즈라고 하는 거가 같이 들어있네요. 저는 사실 섀도우 팔레트 때문에 구매를 했는데 애교살 펜슬이 같이 들어있네요. 애교살 펜슬이 엄청 은은하고 괜찮아 보여요. 내추럴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요것도 이쁘다. 전 개인적으로 요거를 핑크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로즈 밀크티 추천드리고 싶어요. 데이지크 거. 그리고 겨울 쿨톤 분들 오늘 추천드리고 싶어서 섀도우 팔레트 몇 개 꺼내왔는데요. 약간 화려하게 음영 넣는 것도 좋아하시면 루미르의 윈터 넌이라고 하는 겨울 딥, 겨울 다크 이런 팔레트 있고요. 여름 딥이 엄청 퇴폐적으로 하는 그런 느낌으로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도 구매를 해두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써봤어요. 왜냐면 요즘에는 좀 다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좀 청순하면서 연하게 하는 느낌이나 아니면 가벼운 음영 넣는 느낌으로 요청을 많이 주셨어 가지고 퇴폐적인 그런 컬러풀한 걸 할 기회가 최근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색 자체는 예쁜데 쓸 일이 최근에 없었다. 그리고 겨울 쿨톤이나 여름 뮤트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게 3CE 팔레트 핑크 헤이즈하고 모브 시크거든요. 근데 핑크 헤이즈 쪽이 약간 더 핑크 보랏빛 있으면서 좀 상대적으로 채도감이 좀 있고 가벼운 편이고, 모브 시크가 좀 더 그레이시하면서 탁도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둘 다 굉장히 유치하지 않고 세련되게 예쁘게 쿨톤 섀도우 컬러를 잘 뽑아 가지고 요즘 느낌의 살짝 보랏빛이 섞여 있는 음영을 찾는 분들에게 3CE 각각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여름 뮤트에서 겨울 쿨 소프트가 화려하게 할 때나 아니면 겨울 딥한 티어. 그리고 좀 골치 아프지 않게 그 모브 계열 음영 찾는다 하는 겨울 쿨톤 분들에게는 릴리바이레드의 어텐션 이시라고 하는 섀도우도 되게 안정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유용한 색감들만 딱 깔끔하게 모여져 있고 너무 과도하게 컬러풀하지 않아서 데일리로 쓰기 좋은 것 같아서 강력 추천드리고, 실제로 너무나 영리하게 쿨톤 분인데 이거 데일리로 쓰시는 그런 고객님들도 되게 많았어요. 굉장히 딱 필요한 것만 모여져 있는 그런 느낌이라서 예쁘게 잘 뽑았다고 생각하는 팔레트고요. 겨울 쿨톤 분들이 음영을 하고 싶다면 소프트 스모키 추천드리고요. 리스키의 더스티 블루도 쿨톤 분들이 분위기 있게 하기에 좋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음영 넣는 여름 뮤트나 겨울 쿨톤이나 뭐 여름 딥이나 추천드리고 싶은 게, 저 이것도 진짜 어바웃톤에서 잘 뽑은 쿨톤 팔레트라고 생각하는데, 서린이라고 하는 섀도우 팔레트예요. 핑키, 모브 음영, 약간 모브 브라운 이런 게 골고루 잘 들어가 있어서 로즈 모브 팔레트로 데일리로 화려하게 사용하기에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세상에는 예쁜 겨울 쿨이나 여름 뮤트가 쓸 수 있는 팔레트가 많이 나온답니다. 쿨톤도 챙겨달라고 댓글을 종종 봤던 적이 있어서 이번에 쿨톤 팔레트 조금 모아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약간 쿨톤 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을 만한 쿨톤 색조 메이크업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트 기간 동안 계속 저한테 어느 정도 붙일 수 있는 정도 범위에 봄에서 가을 정도? 그 정도의 웜톤 색조를 위주로 썼던 것 같아서 쿨톤 분들이 또 섭섭하시지 않게 오늘은 쿨톤 메이크업을 해보겠습니다. 파운데이션 발라보려고 하는데, 겨울철에 정말 찰떡인 올리브영 파운데이션이 에스쁘아 비글로우 파운데이션이라서 제가 언젠가 이거는 오트 기간에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베이스로 발라볼 건데요. 어저께 순수 청담점에서도 저 같은 수부지나 지성한테는 클리오 킬커버 더 오리지널 파운데이션 발라주시고, 건성분들한테는 비글로우 파운데이션 스킨톤으로 발라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제일 메인으로 꺼내져 있더라고요. 실제 청담샵에서도 베이스로 좀 자주 사용되는 파운데이션이고,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쿨 바닐라하고 웨딩 피치인데, 웨딩 피치는 뭔가 톤업 믹서용으로 쓴다든지 하이라이트용으로 쓴다든지 밑에 조금 다크닝 안 오게 깔아두는 용으로 쓴다든지 그렇게 하고, 쿨 바닐라 같은 경우에는 좀 화사한 21호 정도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묽고 촉촉하고요. 요거가 이제 웨딩 피치인데 엄청 하얗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워낙에 묽다 보니까 피부와 융화되면 또 괜찮고, 쿨 바닐라 같은 경우에는 약간 뉴트럴 옐로우 베이스에 좀 밝은 21호 정도 느낌이에요. 저는 이거 웨딩 피치를 베이스로 깔면 시간이 지났을 때 다크닝 같은 게 안 오면서 맑은 상태가 유지가 되게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웨딩 피치를 전체적으로 얇게 깔아보겠습니다. 입술에 약간 혈색감 있게 뭘 좀 발라둬도 좋을 것 같은데, 새로 나온 토니모리의 주토피아 아이디션 탱글 포도 시럽을 가볍게 깔아둬도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겨울 쿨톤에서 여름 쿨톤 분들이 은은하게 혈색감 있는 그런 포도 핑크 빛깔 데일리 립으로 괜찮은 것 같고요. 화사하고 자연스러운 느낌? 에스쁘아의 웨딩 피치를 잘 흔들어서, 브러쉬는 다 어느 정도 괜찮은데 저는 증정용으로 받았던 헤라 스파츌러 브러쉬를 이용을 할게요. 그래서 엄청 묽어요. 그래서 되게 하얘 보이지만 괜찮답니다. 그래서 톤업을 좋아하시는 그런 분들에게 추천드려요. 스펀지는 글로워크스로 스킨케어가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정말 쉽게 흡수되듯 이렇게 안착이 돼요. 그래서 뭘 발라도 건조하신 분들은 좀 밀착력 좋게 쿠션 대신에 파운데이션 사용하시는 것도 깔끔해 보이고 예쁘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과하지 않죠. 17호가 그냥 단독으로 발라도 시간 지나면 더 내추럴하게 안착이 되기 때문에 괜찮고요. 바른 쪽, 안 바른 쪽. 톤을 전체적으로 약간 맑고 화사하게 촉촉하게 잡아줍니다. 반대쪽도 이렇게 싹싹 발라주고. 여러분 오늘은 출출하네요. 제가 야식 먹지 말아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안 될 것 같아. 못 참겠어. 오늘은 좀 열심히 찍었으니까 날 위한 상이라는 그 핑계로 항상 며칠간 그래 왔던 것처럼 좀 뭔가를 좀 이따가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배가 고프네요. 이거 올영 세일 기간 지나면 또 뭐 운동 열심히 하고 또 그러면 되겠죠.
될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밝은 메이크업 베이스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웨딩 피치만 발랐을 때. 그리고 제가 17호다 보니까 사실 이게 다른 분들한테 좀 쓰기에 대중적인 컬러인 것 같아서 바닐라를 구매를 했는데 바닐라가 약간 화사함이 저한테 조금 아쉬워요. 17호를 원하는데 약간 19호 느낌이랄까? 20호 느낌이랄까? 바닐라에다가 웨딩 피치를 좀 믹스를 해서 위에 덧바를게요. 그 미츠요시 컨실러 같은 핑크 컨실러 같은 거를 위에 바르잖아요. 그래서 위에 바르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위에 발라도 되고 생각보다 밑에 바르니까 그렇게 환한 상태가 유지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밑에 깔고 하는 것도 이쁘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파운데이션이 바로 웨딩 피치였어요. 진짜 멀티로 쓰기가 좋아요, 웨딩 피치가. 다른 파운데이션을 조금 더 촉촉하게 하면서 톤을 업 시킬 수 있어서 활용도가 좋거든요. 예전에 미니어처로 받아보고 써보고 괜찮아가지고 웨딩 피치도 괜찮아서 구매를 한 거거든요. 네, 바닐라꽃 파우더 댓글로 촉촉하다고 건성인데 괜찮다고 추천해주신 분 감사합니다. 저는 바닐라꽃가 워낙에 고커버 쿠션 같은 걸로 유명하다 보니까 사실 파우더가 좀 매트할 거라고 막연하게 짐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건성이 사용해도 괜찮다니 의외로 정말 메이크업 포에버 파우더랑 약간 비슷한 결인가 봐요. 근데 메이크업 포에버 저렴이 같은 걸로 쓰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타입이 쓸 수 있는 그런 파우더인가 봐요, 아마도. 저 이렇게 발라 놓으니까 엄청 얼굴이 하얗게 동동 뜨는 느낌이 들죠. 음영 처리도 하긴 할 거예요, 외곽에. 저는 외곽 음영은 국내에서 판매 안 하는 쉬글램의 소프트10이라고 하는 그레이시한 그런 음영을 조금 작업을 해줄게요. 이게 은근 펴 바르면은 괜찮거든요. 스펀지로 이렇게. 쿨톤 쉐딩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좀 잡아주는 거죠. 너무 그냥 하얀 것만 있으면은 얼굴이 부어 보이니까. 이렇게. 그러고 보니까 이번에 영상들은 그냥 대략적으로 제품을 리뷰하면서 간단히 발라봤어가지고 음영 처리를 처음 한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귀찮아서 그냥 베이스만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사실 데일리에서 대충 할 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컨실러는 좀 여러 가지 골고루 써보면 좋으니까 더샘의 컨투어 베이지라고 하는 거 색깔을 섞어가지고 살짝 깔아줄게요. 저 오늘 눈 화장 음영 약간 되어 있긴 했는데 좀 귀찮으니까 그냥 대충 살색으로 약간 덮고 위에다가 올려보겠습니다. 제가 촉촉한 그런 뭐 백화점 쿠션이나 파운데이션 리뷰도 하잖아요. 근데 퀄리티가 좋아졌어요. 되게 좋아졌는데 촉촉 베이스류들은 그냥 백화점 파운데이션이 더 좋긴 해요. 그래서 나이대가 이제 30대 후반, 40대 막 이러면은 에스쁘아 파운데이션도 물론 가성비로 괜찮긴 한데 그 스킨케어가 안에 더 꽉꽉 들어가 있는 막 겔랑 클레드뽀 이런 외사 브랜드 거가 좀 많이 좋기는 합니다. 돈값을 하긴 해요. 시세이도 파운데이션 이런 것들이. 근데 이거가 그냥 데일리로 간단하게 하기에는 뭐 20대에서 30대 분들이 하시기에 괜찮은 파운데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가성비 파운데이션이에요. 파운데이션 처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릴리바이 레드의 로지빔을 발라줄 건데요. 제가 이게 물론 색이 너무 다르긴 하지만 프레시안의 밀키 모카가 품절돼가지고 못 사서 뭐라도 뭔가 사고 싶은 거예요. 약간 탁도가 있는 블러셔를. 이걸 샀는데 로지 모카가 조금 더 미지근 웜한 그런 느낌인 것 같고 로지빔 같은 경우가 좀 더 뮤트한 미지근 쿨한 그런 블러셔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깔고 블러셔 하나 더 해줄 건데 엔트로피의 그레이프 시그널이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이렇게 약간 베리 빛깔 도는 블러셔를 바를게요. 겨울 딥이나 여름 뮤트 분들이 좀 같이 끼워 쓰는 그런 느낌의 블러셔죠. 근데 이런 베리를 좋아한다면 저는 계절 상관없이 재밌게 예쁘게 메이크업 할 때 괜찮은 컬러라고 생각을 합니다. 웜톤이 써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어떤 컨셉추얼한 색깔이기 때문에 겨울이랑 되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 색깔 손등에 보면은
약간 이런 느낌. 쿨톤 블러셔죠. 보송한 크림 블러셔 같은 느낌. 파우더는 제가 바닐라꽃 파우더는 없으니까 오뮤즈의 세범 파우더라고 하는 거를 써주겠습니다. 약간 기름종이 파우더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니스프리 투명 파우더 같이 좀 매트한데 괜찮았어요, 개인적으로. 이거는 좀 보송 깔끔한 마무리감 좋아하시는 분들, 지성에서 수부지 분들에게 추천드리고요. 제가 파우더를 좀 보통 때보다 많이 썼어요. 왜냐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밤에 조명을 많이 켜놓고 있으니까 불필요하게 빛 반사가 심하게 돼서 좀 개기름 낀 것처럼 실제로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번들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광을 더 많이 눌러줬고요. 그래도 광이 좀 올라와 보여서 눈썹을 섀도우로 가볍게 처리할 건데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어떤 음영이든 다 괜찮아요. 저는 던 팔레트를 이용을 할게요. 그래서 약간 제 눈썹을 좀 더 가운데로 당기는 느낌으로 제 미간이 조금 눈썹이 원래 멀게 나 있는 느낌인데 조금 더 세련돼 보이게 이 어바웃톤 섀도우 팔레트들 음영 시리즈가 진짜 많거든요. 근데 하나같이 다 눈썹에 쓰기에 좋아요. 눈에 쓰기도 좋은데 눈썹에도 이쁘더라고요. 그리고 브로우는 롬앤의 그레이스토프라고 쿨톤 분들이 가볍게 눈썹 그리기 쉬운 제품 쓸게요. 그레이스토프도 내추럴해서 예쁘고 여기에 좀 더 그레이시한 컬러도 있거든요. 그거는 좀 완전 흑발이라 또 잘 어우러져서 예쁘고 롬앤의 브로우 펜슬이 쿨톤 분들이 가볍게 쓰기에 합이 되게 좋은 것 같다고 느꼈었어요. 눈썹 그리니까 제가 좀 자신감이 생기는데요. 여러분 입술 색상을 한번 바꿔볼게요. 입술 색깔 또 딴 데 것도 예쁜 것들 있으니까. 저는 약간 겨울 쿨 소프트 톤이나 여름 뮤트나 약간 쿨톤 분들이 미지근하게 베이스 립으로 깔기에 괜찮아 보이는 게 벨비, 리스키의 벨비라고 하는 벨벳 틴트거든요. 그래서 이거가 너무 푸르딩딩하지 않게 입술 색 원래 좀 예쁜 것 같이 균일하게 잡아줘서 괜찮더라고요. 조금 웜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미지근한 느낌 내려고 하는 봄 소프트가 분위기 있게 쓰기도 괜찮은데 보통 제 경험상 겨울 쿨톤 분들 중에서 입술에 푸른기나 보랏기가 있어서 너무 탁보라 립을 쓰면 또 너무 추워 보이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일부러 약간 미지근한 듯한 로즈 계열을 베이스로 까는 게 더 안정적으로 예뻐 보일 수도 있는 것 같아서 일부러 좀 이렇게 미지근 웜한 듯한 색깔 써도 되고요, 쿨톤 분들. 그리고 전에 제가 추천드렸던 이더앤의 이더웨이라고 하는 컬러를 쓸 건데 여름 뮤트 베스트고 가을 소프트 분들이 약간 걸쳐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뭔가 조금 로즈 브라운, 모브 브라운 이런 게 좀 섞여 있어서 채도 좀 빠진 그런 느낌이라서 그래서 여름 뮤트, 겨울 소프트, 뭐 겨울 딥 분들이 그냥 좀 가볍고 연하게 하는 그런 느낌으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온도에 또 많이 예민하면 브라운기가 섞여 있다 보니까 조금 웜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컬러예요. 약간 가을이랑 여름 뮤트가 걸쳐서 쓰는 것 같은 모브 브라운? 조금 웜하게 보이기도 하는데 입술에 올리면 이쁘답니다. 그리고 약간 더 쿨한 거를 끼우고 싶으면 이런 거? 체리 올러지? 이런 거가 이제 겨울 브라이트나 뭔가 겨울 소프트 클리어 영양이나 이런 분들이 괜찮고 근데 이게 입술에 발라보니까 온도가 조금 높아지는구나 이더웨이가 온도 많이 예민한 분들은 그냥 롬앤 베어그레이프 같은 걸로 대체하셔도 될 것 같아요. 좀 더 가을 소프트에 가깝게 보이네. 이 톤을 완전히 보정하고 바르니까 약간 미지근 웜하다고 인지를 하고 일부러 쓰는 여름 소프트에서 겨울 소프트 분들에게 감성 힙한 모브 브라운 느낌으로 이더웨이를 추천드리고 가을 웜 소프트 분들이 좀 채도 빠지게 바르기에도 예쁜 것 같아요. 체리올로지를 좀 섞어줬고요. 여러분 오늘은 잼 믿는 메이크업, 잼매 하는 느낌으로 처음으로 이거 한번 써보고 싶어요. 제가 이걸 언제 써볼지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겨울딥 느낌으로 윈터던 색조를 좀 써볼게요. 어떻게 색감이 나오는지 좀 궁금해요. 그냥 사놓고 계속 안 써보고 있어서 새 거인 상태로 자 먼저 제일 연한 것부터 깔아볼게요. 모브 음영이에요. 오 확실히 쿨한 베이스다.
좋은데요? 오, 예쁘다. 와, 역시 이슬 실장님? 이슬 실장님이 색감이 좋군요. 오, 쿨톤 추천, 쿨톤. 오, 생각보다 이거 괜찮다. 약간 펜색으로 봤을 때 좀 엄해 보일까 봐 그게 걱정이 돼서 놔두고 안 썼는데 괜찮네요. 마음에 든다. 하나만 발라도 예쁜데요? 이거 베이스로 너무 예쁘네요. 아, 이거 쿨톤인데 이거 하나만 바르고 나가도 되겠네요. 이거 너무 예뻐요. 그레이시 모브. 진짜 색감이 약간 채도 빠진. 너무 예쁜데? 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아, 이거 써보길 잘했다. 역시 뭔가 좀 도전을 해봐야 되나 봐요. 뭘 쓸까? 이거 약간 뿔그리해 보이는 거랑 좀 브라운 섞인 거랑 두 개를 섞어서 좀 음영을 발라줄게요. 무쌍분들이 해도 예쁠 것 같아요. 이 팔레트는. 근데 생각보다 겨울디 분들이 이게 눈으로 보는 것보다 바르면은 좀 디올 섀도우나 막 이런 그런 뭔가 백화점 브랜드 쿨톤 섀도우 느낌 있잖아요. 약간 그런 계열인 것 같아서 절묘하게 탁도를 잘 넣어놔서 눈으로 보는 것보다 막 그렇게까지 시뻘겋게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완만하다는 거죠. 제가 좀 고민됐던 게 뭐냐면 겨울 딥이나 겨울 소프트는 백화점 거가 좀 이쁘게 받는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텍스처나 색감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쿨톤 추천 팔레트를 써도 전혀 문제가 되진 않는데 뭔가 아쉬워서 괜히 디올 팔레트를 꺼내본다든지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나스 섀도우를 좀 더 추가로 넣어본다든지 이렇게. 근데 좀 그런 결의 제품인 것 같아서 이 친구 역시나 미드나잇 웨이가 막 맥이나 바비 느낌이었다면 이거는 뭔가 좀 나스나 약간 아무튼 또 외사 느낌인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좋습니다. 언더 부분에는 좀 뿔그리한 거 두 개를 섞어서 밑에다 깔아볼게요. 오, 예쁘다. 아니 이거 너무 비싸 보여요. 나 이거 잘 써봤다 진짜. 진짜 이거는 겨울디 분들 좀 화장 어느 정도 음영감 있고 화려하게 하는 분들이라면 정말 데일리로 너무 이쁘게 잘 쓰실 수 있을 만한 팔레트네요. 이게 진짜 눈으로 보는 거랑 다르네요. 오, 라이너 제가 토니모리 블랙 젤 라이너를 정말 오랜만에 사봤어요. 제가 블랙 라이너를 잘 안 쓰는데 괜히 한번 써보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내장 브러쉬 이용을 해가지고 아이라인 꼬리를 블랙으로 조금 빼볼게요. 뭔가 이 섀도우랑 블랙 라이너랑 색감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아니 너무 예쁜데요? 이거 윈터던? 정말 재발견이다. 그러니까 사실 옛날에 세실 팔레트도 진짜 빨개 보이는데 바르면 진짜 예뻤거든요? 셀레피트 팔레트도 진짜 추억의? 근데 이것도 진짜 예쁘다. 앞으로의 이슬 실장님의 행보가 기대가 됩니다. 색잘할 실장님이었어. 색깔을 잘 아는. 오랜만에 블랙 라인 했는데 쿨톤 섀도우랑 합이 좋네요. 이건 뭔가 라인 블렌딩 용도 같은 거겠죠? 약간 보랏빛 도는 것 같은 특이한 색감을 써보겠습니다. 뭔가 한정판 디올 팔레트에 있는 어떤 어두운 색깔 이런 느낌이에요. 무쌍분들 푸는 용으로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예쁘다. 좀 화려한 메이크업 원하는 겨울 쿨톤이나 여름 뮤트, 여름 딥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웜톤이지만 좀 쿨톤 메이크업 화려하게 하고 싶은 분들 모두 한번 재밌는 메이크업으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엄하지 않기 때문에 막 엄청 막 보라, 시뻘건 느낌 이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약간 세미 스모키 느낌으로 만족 만족. 이거 보라 펄은 어떤 느낌일까요? 진짜 보라 펄감이구나. 눈두덩이에서 쌍꺼풀 라인 쪽에 보라 펄을 살짝 발라둘게요. 예쁘다. 다 뜻이 있으시구나. 이제 이렇게 되니까 확 화려해진다. 약간만 붉은기로 좀 뭔가 완화시킬게요. 미드 밑에.
애교살 쪽에 노베브의 진저 뮤트인가? 그거를 발라줄게요. 약간 모브 핑크빛. 뭔가 저 자신감이 생겼어요. 연보라 펄은 이런 느낌이네요. 연보라 펄 좀 해볼까요? 그렇게 과하진 않구나. 근데 여러분 여기서 대박은 이거예요. 거울 쿨톤 싱글 섀도우 완전 찰떡 찾기가 좀 어렵잖아요. 근데 진짜 예뻐요. 거의 약간 존재 없는 듯 하지만 은근 청순한 음영 챙겨줘. 아, 그러고 보니까 제가 전에 보여드렸던 VDL에 4개씩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겨울 쿨톤 분들한테 좋아요. 섀도우. 오, 좋다. 볼륨감이 좀 티가 많이 나는 에뛰드의 컬픽스 마스카라 가닥 볼륨을 바르겠습니다. 일부러 좀 뭉침을 주면서 여기 속눈썹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가닥 볼륨은 좀 이렇게 볼드한 눈썹 하기 좋은 것 같아. 좀 티나는 느낌의 눈썹이야. 무쌍 분들한테도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지지대가 생겨서. 엔트로피의 다크 라벤더라고 너무 심하지 않은 보랏빛 톤은 브라운 컬러로 약간만 해줄게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다른 블러셔도 갖고 있긴 한데 두근빔을 아까 제가 발랐나요? 저 너무 헷갈리네요. 두근빔 뮤트한 느낌, 연한 뮤트한 느낌이라서 여름 뮤트 느낌 가볍게 하기에 괜찮고 너티빔 같은 경우에는 가을 뮤트 느낌, 가을 소프트 느낌으로 괜찮고요. 로지빔 같은 경우는 로지빔을 아까 했었나? 약간 더 로즈 모브빛 돌아요. 그러니까 로지빔이랑 두근빔이랑 비교를 해보면 두근빔이 좀 더 여리여리합니다. 존재감이 좀 더 은은하고 로지빔이 조금 더 티가 나는 편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게 사실 베이비 핑크색 있잖아요. 그 톤업 느낌으로 그냥 계절 상관없이 되게 뽀용해져서 잘 썼는데 근데 요즘에 약간 추세가 좀 분위기 내는 게 추세라서 요즘에는 그 베이비 핑크를 좀 많이 안 썼는데 항상 그냥 샵에서 해주는 톤업 느낌, 웨딩 느낌 막 이런 느낌 내려면 이 릴바레에서 제일 유명한 베이비 핑크색 구매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겨울 쿨톤 분들한테 이것도 추천드리고 싶은데 여름 뮤트에서 겨울 쿨톤이나 가을 딥 분들이 쓰기에 괜찮은 블러셔인데요. 장미 멀멀해라고 약간 미지근 로즈? 장미 멀멀해가 좀 이렇게 지점토 같은 그런 제형인데 이쁘답니다. 잘 안 보이겠지만. 그리고 네이밍의 타로라고 하는 신상도 탁도 있는 모브 블러셔 찾는 분들에게 피부 특히 중명도인 분에게 예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겨울 딥이나 가을 딥이 일부러 가끔 좀 쿨한 거 섞는 용으로 괜찮을 것 같아요. 베이지 블러셔랑 같이. 그리고 타로가 너무 보랏빛이 많아서 좀 부담스러우면 헤이즈가 좀 더 가벼운 핑크 모브 계열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컬러도 잘 어울리실 것 같고 그리고 이거 겨울 딥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는데 던 핑크가 약간 데일리를 쓰기에 여름 뮤트에서 겨울 딥이나 다양한 분들한테 되게 완만한 느낌이고요. 락 핑크가 좀 더 채도 있는 핑크색 느낌이에요. 그래서 좀 더 핑크 티나게 하고 싶을 때 락 핑크랑 던 핑크를 섞어서 발라도 괜찮아요. 좀 더 화려하게 핑크 티 내고 싶을 때. 그리고 이거는 피부톤 어두운 분들이 약간 고구마 껍질 같은 그런 느낌으로 하기에 좋은 번 핑크입니다. 조금 더 탁도 있으면서 약간 피부 어두운 가을 딥분들도 예쁠 것 같은 그런 색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2/4에도 예쁜 쿨톤 분들이 명도별로 쓰시기 좋을 만한 명도 채도 선택별로 그런 컬러들이 있다는 거.
그리고 겨울 브라이트 분들 애교살 꾸미는 용도로 요거 추천드려요. 스트로베리 플럼푸크 섀도우랑 캔메이크, 사본다마 플럼푸크 섀도우랑, 사본다마 플럼푸크는 좀 더 라벤더 계열 쪽에 언더 펄 섀도우 같은 거고, 이게 진짜 예쁜 것 같은데 화려하게 할 때 스트로베리 플럼푸크 같은 게 핫핑크 느낌 살짝 넣고 싶을 때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애교살 꾸미는 용도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살짝 써주는 거죠. 네, 데일리로 예뻐요. 이렇게 화려한 거 좋아하는 겨울 브라이트 같은 경우에 괜찮습니다. 여러분 화이라이트를 확 티나게 오프라인 클라우드 나인의 눈 앞머리와 콧대 부분에 좀 해줄게요. 이렇게 메탈릭한 느낌의 티나는 것도 되게 소화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핑크 빔이 확실히 돌아서 예쁘죠? 클라우드 나인. 이렇게. 블러셔 위에는 핑크 마린 에스쁘 하이라이트를 슬쩍만 넣어서 약간만 핑크 빔을 줄게요. 연핑크. 핑크 마린이 좀 더 데일리 자연스러운 느낌? 예쁘다, 예쁘다. 핑크 마린은 여름 쿨톤 분도 이뻐요. 괜찮더라고요, 색감이. 저는 약간 애기 냄새, 애기 우유 냄새 나면서 보습력도 좋고 흡수도 잘 돼가지고 레이비의 그냥 기본 그 산양유 바디로션도 지금 재구매해가지고 하나 공병 났고요. 그래서 이것도 괜찮고 좀 번갈아 가면서 쓰는 걸 좋아해가지고 이거는 1년 내내 기본으로 되게 잘 쓰는 것 같아요. 흡수력 좋으면서 잔향이 기분 좋은 베이비 향 이런 느낌이라서. 그리고 존슨즈 베이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묽고 가벼운 느낌으로 빨리 흡수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향기가 정말 고급스럽다고 생각해요. 매번 느끼는데 정말 아침 저녁 진짜 사용해도 기분이 좋아지면서 마음이 편안해져가지고 무조건 다 쓰면 재구매 1순위인 그런 바디 로션이에요. 필요하셨던 다른 제품 어떻게 있었으면 잘 또 이번에도 득템하시길 바라고, 오늘은 이렇게 겨울쿨 딥 메이크업 느낌으로 좀 화려하게 해봤는데요. 이번 영상이 도움되었거나 혹시 흥미롭게 잘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희는 또 내일 마지막 오트 리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또 볼게요. 안녕!